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 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FOMC 우려를 딛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땠나요? 예, 뭐 한마디로 말씀 출렁거렸다. 다시 이제 그러니까 오전장 대비 오후장에는 그래도 좀 돌려놓는 모습인데 그래도 여전히 그 환율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 거래소 코스닥 공이 매도를 했는데 어제 우리가 좀 팩트로 좀 봐야 되는 게 환율입니다. 1,4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1.1%나 급등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그 환율 흐름을 보면 미국의 단기 국채, 중단기 국채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미국의 그 국채 부분을 보면서 그 환율에 의한 그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보고요. 오늘 시장의 그런 볼 때 그 매매 팩트를 볼 땐 삼성전자 M&A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일본 개방이라든가 마스크 관련해서 여행주 또는 러시아 동원령에서 에너지 관련자 반대급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어제 이제 테슬라가 좀 하락했죠 리콜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주를 좀 보면서 특히 환율을 좀 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대응하고요. 아직은 미국의 그 매파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는 현금을 가지고 종목별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낫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일부는 현금화를 하자. 네네. 현금을 보를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특징 섹터는 뭡니까? 일단 그 압축적으로 선별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어저께 그 시장을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다수 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가 직전 저점을 좀 이탈한 게 조금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좀 지켜줄 줄 알았는데 54,300원으로 끝났는데 약간의 그 하락이 좀 있었고요. 뭐 자동차나 모든 그 종목군들이 거의 특히 그 증권 업종들이 거래량이 줄면서 많이 빠진 게 보였고 포털 바로 네이버 카카오도 계속 그 탄력이 좀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업종인 이제 그 LNG 또는 이제 대우조선 매각에 의해서 매각 그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어떻게 탄력이 좀 돋보였던 부분이고요. 대우조선도 좀 따라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삼성 SDI가 요새 좀 상당히 네. 선전한다는 게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에 좀 영향을 좀 미쳤고요. 안전자산이랄까 두산 쪽 그 지주사가 어떻게 좀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은 이제 뭐 최근 성장성이 부각된 부분이지만 관련 뭐 LG라든가 오랜만에 이런 그 지주사들의 그 상승이 눈에 좀 돋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소형 섹터는 대다수 그 하락했다 보는데 압축적 선별적 선전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2차 전지는 이제 삼성 SDI가 오르니까 양극재, 에코프로비아, 에코프로 좀 반등이 있었고 또 이제 전액에 이제 그 오랜만에 그 많이 빠졌어요. 첨보 같은 게 좀 반등을 좀 했던 부분이지만은 어떤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좀 보였고요. 역시 이제 시장은 압축적으로 폐배터리에 하나기술이 어제 또 그 최근에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그러고 눌림목에서 바로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또 반등 시도를 한 게 좀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는 이제 그 러시아의 전쟁 동원령이죠. 그래서 식품이란가 에너지 또는 그 가스 관련주의 주가 상승이 좀 눈에 그 보였던 부분이고요. 따로 국밥은 있습니다.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어제 또 다시 로보티즈나 그 SPG 또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고 로봇스타가 또 우량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여타 업종은 좀 하락을 한 부분이고요. 상당히 압축적인 섹터 흐름이라는 시장의 그 종목별 특징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즘 상한가도 내고 있는 저희 돈이 보이는 뉴스의 종목들 오늘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M&A 관련 소식이군요. 예, 기다리던 거였습니다. 과거 이제 바로 나오시고 나서 M&A 바로 할 적들이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 이번에 이제 유럽 갔다 들어오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손정희 그 회장하고 다시 면담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ARM을 인수할 얘기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좀 어저께 좀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얘기를 했던 분이다. 그 공식적으로 내놓긴 처음입니다. 일단 뭐 ARM은 그 다 아는 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전력 반도체 부분의 그 설계 자산 쪽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비메모리는 설계 부분, 팹리스 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파운드리라고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IP 그 ARM의 그 IP 쪽을 갖다 안 쓰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손정희가 인수하고는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런 그 암이 만드는 그 주요 제품 쪽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이제 인수 의사를 좀 돌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엔비디아가 인수하려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각국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들어간다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아마 들어간다고 관련주도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제 시장이 당연히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면 넥스트 칩 어저께 상한가가 강하게 좀 들어간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가온 칩스가 좀 따라가고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 MDS 테크놀로지인가 이런 그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만일에 이제 M&A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그 팹리스 설계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들의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죠. 이 가운데에서는 투자할 만한 종목이 보이십니까? 예, 어제 웬만한 종목은 다 올랐어요. 근데 네.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그 가벼운 주식이 먼저 좀 뛰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IP 쪽에 그 지적재산권의 그 기술력이 있는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네. 일단 비디오 코텍 쪽에 그 IP 쪽에 그 주력 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 비디오 코텍은 뭐냐면 동영상을 갖다가 그 녹화하고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쪽에 그 IP 부분은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특히 전자제품에 거의 들어간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자율 자동차가 현재 커지면서 이쪽에 이런 그 카메라가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가는 그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 비디오 코텍 기술이 굉장히 필요로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그 해외 쪽에 매출이 상당히 많은 기업입니다. 한 80% 정도, 90% 이상 해외 쪽에서 돈을 좀 벌어들이는 그 기업이다 봅니다. 최근에 이제 팹리스 업종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LX 세미콘을 빼고는 그래서 이 종목이 그 현재 이런 그 ARM 인수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바로 그 칩셋 미디어가 아까 그 비디오 IP를 갖다 제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아마 이런 그 비디오 코텍 쪽에서는 유일한 그 현재 설계 자산 IP 업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바로 올해도 이제 그 매출도 한 20% 영업이익도 한 54%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이런 기업 중에 하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텔레칩스가 모기업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그 긍정적 흐름은 좀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차트 흐름은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제 ARM 관련주들이 많이 떴어요. 근데 이 종목도 그동안 27,000원대부터 이제 하락 파동을 그려줬던 보니까 그리고 이제 큰 그 중대파 2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파동이 나왔는데 1파동하고 조정을 주다가 다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 거래량 부분이 좀 크게 어제 좀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주가의 흐름을 볼 때 물론 아직 외국인은 안 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단기 입형들이 조합이 됐어요. 61선 입형 좀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좀 받았던 부분인데 한번 쳤었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쳤었고 그래서 요 번째 내려오면 한번 세 번째니까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매매 기준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7,0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고요. 목표가 18,900원, 손절 라인은 15,8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돈이 보이는 뉴스 2개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 중에서 그래도 더 가치를 두고 보시는 뉴스 저는 역시 뭐 저는 그 폐배터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물론 이제 LNG 부품도 갖고 왔는데요. 네. 우선 제가 이제 성장 산업 쪽에 그 포인트를 좀 드는데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폐배터리는 과거에도 계속 얘기를 했고요. 로봇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뭐 무슨 또 얘기가 나오냐면 이 뉴스를 보니까 이게 폐배터리가 앞으로 이거 이제 빨리 활용 안 시키면 환경 오염에 가장 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니켈, 아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인체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 쪽에 이런 것이 뭐 도리어 놔두면은 대재앙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법률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라는 이런 그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 이 뉴스에서 얘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원재료를 갖다 중국에서 중요한 거는 80%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리사이클링을 해서 해야 되고 또 미국도 이제 견제라고 미국에서 미국 본토에서 이제 생산하는 거를 이런 세금 면제를 해주겠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하자는 쪽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폐배터리 잘 이렇게 함량을 갖다 잘 끄집어내면 한 개당 뭐 수천 달러가 나온다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결론은 잘 뽑으면 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폐배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보이고 마지막 현재 얘기를 이렇게 볼 때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는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거든가 많이 올라가면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눌림목 부분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종목 많죠. 성일하이텍은 추출 소재 쪽이고요. 세비캠도 말씀드렸고요. 코스모화학, 하나기술까지 최근에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물론 후발주는 아직까지 이렇게 탄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종목 오늘 가져놓은 건 바로 폐 MNP 리사이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바로 엔캠입니다. 자, 차트 엔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은 이제 전해액 쪽입니다. 전해액 쪽인데 특히 이제 약간의 이제 다른 전해액 쪽의 하나라고 보는데 LI PF6라는 리튬이온 쪽인데 이쪽에 이제 SK온에 많이 매출이 단독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기업을 갖다가 폐배터리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 이제 폐 NMP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리사이클링을 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양곡재 제조 용매 쪽에서 재활용하자는 이런 상당히 기업의 간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본업이 어떤가 볼 때 최근 30만 톤 또 한번 증설한다는 거죠. 되게 과거에 우리가 2차 전지분 증설하면 주가가 바로 탄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2025년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80만 톤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근거가 있느냐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보면 SK온이 메인 벤더입니다. 근데 SK온은 잘 보면은 현재 단독 공급하는 게 리튬이온 쪽인데 현재 조지아 공장에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SK온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도 매출액도 한 상당히 100%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전해액 쪽에서는 또 내년도 한 89%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고 차트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낙폭 가대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엔 전해액 부분이 좀 전해액 쪽으로 좀 있었고 최근 이제 다시 폐배터리 MNP 부분이 나타난다면 주가에 어떤 기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크게 반등은 않고 약간 5일선과 21선의 이격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들 보면 이격을 달고 가더라고요. 몇몇 종목들 보면 선도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시고요. 매수 기준가는 75,300원대, 목표가는 82,000원대, 손절 라인은 68,5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용사 그리고 은행의 자금 담당 본부장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탑픽 종목이 엔캠이었습니다. 네. 폐배터리 시장에 비슷하네요. 예. 폐배터리 시장에 무조건 주목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물량도 지금 10만 원대까지는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소화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기업의 내용과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만을 봤을 때는 이런 기업만은 없다라는 얘기들을 어떤 사석에서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개 방송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은 없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6시 예정입니다. MBN골드의 황대연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